이거는 네. 뭘까요?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뉴타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을 전체적으로 뽑아본 건데 상당히 많죠. 네네. 그래서 보시면은 1차 뉴타운 지역부터 이제 3차 뉴타운, 그 외에 이제 균촉지구라든가 뭐 제촉지구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서울시에서는 한 25가지 정도 뉴타운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서 1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은평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왕십리, 네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범 뉴타운으로서 다 이제 얼마 전 왕십리가 들어선 것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지역 내에서도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고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차 뉴타운과 3차 뉴타운 중에서도 이제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네. 안 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원래 계획도로라고 한다면 지금 2017년이라 그러면은 2000년대 중반 때 지금 다 계획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죠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재개발 진행에 따른 네. 어떤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설명드렸던 것이 어. 충분히 우리가 진행이 그 완성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도 안 된 것들이 많단 말이죠. 그래서 그래요.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뭐 사업성도 좋고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 다 좋은데 어쨌든 속도 부분이 느려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됐을 때 뭔가 수익이 붙는 건데 안 되거나 느려버리면은 이건 의미가 없죠. 네. 그러면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에 있는 많은 그 뉴타운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. 그 파악하는 방법이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네. 이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이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여기 가시게 되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서울시의 모든 그 구역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사업장을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뭐 제가 상세하게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 그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면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. 네, 유용한 정보 네, 주셨네요. 네. 좋아요. 재개발과 재건축 네, 투자 타이밍하고 이제 그 정보 어디에서 또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까지 네. 이제 들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? 네. 본론 들어가서 역세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. 네. 그리고 돈 되는 역세권 투자를 핵심적인 노하우를 네. 참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. 어떻게 알려주시려고 이게 역세권 투자라는 개념이 네. 예전에는 그렇게 오히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. 최근에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. 또 이게 올바르다고 봅니다. 이 역세권 투자법에 대한 그 법제화된 것도 한 2010년도 경쯤이었고요. 이 왜 일단 역세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. 네네.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. 그래.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도심은 세계의 여러 나라 이제 뭐가 있을까? 뉴욕이나 뭐 네. 런던, 파리, 베이징, 동경 이런 유수의 나라들과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과 미래 나라들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업무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좀 모아야겠죠. 예, 그래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유치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직장에 대한 어떤 그 직주 근접성도 대단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근데 서울같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도시에서는 차량을 갖고 출퇴근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겠죠.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바로 앞에 보여도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사실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중교통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도로가 너무 꽉 막히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이다. 그래서 이 대중교통 활성화, 직주 근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대중교통 중에서도 지하철.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. 네. 그러다 보니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거는 뭐 복잡한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겠죠.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편이고요. 그래서 네. 수요가 많은 곳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역세권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쪽에 투자하게 되면 좀 안정적이며 또 앞으로도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입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역세권 투자 쪽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된다.
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쪽은 당연히 지금은 가격은 비쌉니다. 당연하겠죠. 그리고 비역세권 쪽이라든가 여기서 좀 멀어질수록 가격이 싸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역세권 입지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라고 한다면 비역세권 쪽은 4억입니다. 그러면은 한 4억과 5억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10분만 더 걸으면 되는데 1억 차이 나네? 이거 좀 따라잡겠지. 4억 5천쯤 되겠다라고 해서 역세권이 아닌 곳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저는 전혀 그거는 동조하지 못하고 그 1억 정도의 갭은 오히려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싸다고 좀 거리가 먼 쪽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.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역세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. 요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다 보니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죠. 네, 그러다 보니 사람 점점 몰리고 그렇죠. 교통적인 이제 심각한 또 정체 현상. 그렇죠. 사실 전철이 터질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정말 전철 장난 아니죠. 역세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맞는데 사실 쾌적한 시민의 그 생활을 위해서는 네. 전철도 좋지만 도로 뭐 맞습니다. 여러 가지를 지금 중요하지만 굉장히 하고 굉장히 있는데도 워낙 많아서 문제가 심각해요. 아니면 전철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이 공중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. 날아다녀야 되는 건지 앞으로 네. 정말 전철 터질 것 같고 사람도 터질 것 같은 맞습니다.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서 네, 저도 가끔 지하철 타면은 네. 2, 3분에 한 대씩 들어오는데도 사람이 꽉꽉 차서 한 3-4대씩 보내야 되더라고요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요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더라도 비역세권보다는 역세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네, 투자자의 무조건 맞습니다. 선택은 네, 가장 그렇죠. 현명하다. 네. 네,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. 네.